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분재 영상으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데 또 겨울철에는 분재 그 뼈줄기 작업하는 그런 작업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나무에 그 솔루션이나 또 HB10이나 그런 활력제 같은 거 뿌려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화목난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분재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엇을 보내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소사나무 드릴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이요 2월 5일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을 찍기 전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가 이제 더 벗어나게 되면은 이 소사나무이나 이런 단목들, 그러한 그 드릴접하는 것이 너무 늦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봄이 되면은 눈이 막 부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눈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이 드릴접을 할 때에, 눈보다 더 큰 드릴 피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나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나 1월 달 정도에 이제 드릴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나무 가지들을 수필을 다 칼로 깠는데 너무 춥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한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나무에게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릴접을 할 때에는 이 큰 추위가 지나간 후에 드릴접을 합니다. 근데 또 왜 드릴접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무들은 최대한대로 드릴접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나무가 정말 이런 옹이 같은데 이런 가지 이런 데서는 혹시라도 눈이 나올지 몰라도 이런 절간 중간 부분이라 그런 데서는 절대 잘지가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드릴접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영상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이 선이 상당히 예뻐요. 그런데 꼭 필요로 한 뒤에 부분에는 가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가지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석피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선이 정말 상당히 잔곡이 들어가면서 무늬목으로 상당히 멋있고 여기에서는 급격한 곡이 들어가서 자연에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사나무 무늬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무 수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지. 이 가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애기주로 상당히 좋은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떤가요? 이 가지는 차후에 제가 약간 첫살을 이 정도로 거릴 것이고, 지금 이 줄기는요, 예전에 이 가지고 계시던 작가분께서 여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이 가지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가까이 와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가는 거와 이 가지가 가는 게 크로스, 어거지로 가지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이용해서 이 철사를 제가 예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다 가지를 하나 접을 할 것이고 얘는 철사를 걸어서 여기에다가 가지 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가지가 없을 때는 이 줄기가 이렇게 길어야 돼. 그런데 또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자, 이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가다가 내려와서 너무나 이 줄기와 이 줄기가 너무나 인위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없을 때는 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차후에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잘라 놓고 봅시다. 자, 일단 길게. 자, 어떤가요? 한결 더 위에가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를 해서
차후에는 제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줄기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자, 왜 그러냐? 먼저 제가 이 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로 최대한 힘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줄기들은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예상도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철사를 이렇게 예상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무 절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 점차 위로 가면 갈수록 이 좁아져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거리. 또 이 거리. 또 여기에서 이 거리. 자연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 얘는 오른쪽 뒤에 편 가지를 담당하게 되고 요 가지는 좌측변 뒤 가지를 감당해서 나무에 훨씬 더 입체감을 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나무의 단점이 뭐냐? 전부 다 앞에 쪽만 가지가 있고 뒤에 쪽은 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무에 깊이감이 없어요. 이 줄기를 이쪽으로 좀 유도를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굵은 철사를 이용해서 가지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먼저 유도를 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심조심 부러지지 않게끔. 저기까지 길이가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게 조금 더 약하면 한 번 더. 자, 이렇게. 자, 유도를 조심조심. 자.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해 놓고 또 얘는 이쪽으로 유도. 이거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유도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얘를 이제 풀러서 딱 이 자리. 자, 이 자리 나와야 되니까 요 자리 하실 때, 자, 이 자리에다 제가 지금 접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 할 건데 이 눈의 크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 얘는 지금 3mm 짜리, 얘는 지금 4mm 짜리. 그런데
또 이 드라이 그 피트를 이걸 쓰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국산 이 금속 뚫는 그 비트를 사용하는데, 금속 뚫는 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 그 가격이 가더라도 그 일본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딱 내가 원하는 위치. 자, 여기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자, 여기서 구멍을 자, 이렇게 뚫어 주어서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 이게 굉장히 너무 가까운데 이게 부러지면 안 된다. 조심해서 눈이 망가지지 않도록. 물론 이거 눈을 넣으실 때에 이 그 테이프로 감아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 조심해서 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형성층 여기에 수피를 까주는데 이 아래쪽보다 상부 쪽이 더 나중에 활력이 작기 때문에 이 상부 쪽, 아래쪽보다도 이 위에 부분 여기를 형성층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층이 완전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얘가 이 뒤로 형성층, 여기 드릴 피트로 구멍 뚫은 것과 여기 숲이, 여기에 형성층이 서로 딱 맞출 때까지 다시 후진. 자, 후진. 살짝 다시. 자, 이렇게 후진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시켜놓고 여기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여기에요 이 마른 젓가락이나 그 이쑤시 같은 걸로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수잖아요. 이 마른 나무는 자꾸 물이 가게 되면 이 불어나는 성질이 있고, 또 젖어 있는 나무는 자꾸 줄어들어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젖어 있는 나무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마른 가지보담도요 이 젖어 있는 가지, 지금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왔거든요. 이거를 쐐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한쪽은 넣고 한쪽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여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뒷부분. 자, 여기에 형성치 붙어야 되니까 이 뒷부분에 딱 서로 맞게끔 딱 빡빡하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를 굉장히 세게 조여주면은요 이 형성층이 딱 달라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똥 밀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드릴 접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 기오나루라는 거 이걸 발라주는데, 이걸 바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기오나루라는 거 상체 처리를 바르게 되면 여기가 캘러스 형성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카타파스타를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에 이제 수은 보온해줘도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파스타를 먼저 바르고 난 후에 기온나르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하고 또 이 밑에 부분도 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철사를 이렇게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런 데 나온 눈들은 다 따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차후에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 접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막 여름이 지나잖아요. 여름이 지나서 이 순이 한 뭐 15cm나 몇 범이 자랄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의 세력을 죽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수피를 살짝 좀 까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차후에 여기 수표를 언제 까야 되고 또 이게 너무 강하게 자라는 거를 통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묶어주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근데 지금 묶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이거 묶을 때 되면은 제가 그때 다시 영상을 업로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제가 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조심스러워서 천천히 항상 이 피트도 좋은 피트를 돼지꼬리식으로 된 거 목공용 드릴 피트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트 구멍이 너무 크면 클수록 상체가 크게 되면은요 아물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 두께에 최소한의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피트를 너무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 접수를 밀어 넣게 되면서 눈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트의 크기를 정말 굵기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죠? 눈이 망가지지 않죠? 자, 이렇게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눈이 안 망가지게끔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지금 자, 여기까지만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다시 철사를 감아줘야 돼. 이렇게
왜 이 철사를 감아줘야 되냐면은 이 나중에 이 아이하고 단단하게 묶어줘야지 얘가 흔들리면은 이 접수분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철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와서 자, 딱 좋은 위치에 나와줬어요. 자, 자, 이것도 수피를 형성층이 나올 때까지 이게 드릴접을 하면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줄기가 죽을까 봐서요, 형성층까지 많이 까질 않고 껍질만 살짝 벗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접수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접수의 형성층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것도 아주 예리한 칼도요 이런 그 15도 칼, 이 그 문방구 큰 데 가면 있거든요. 이런 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다시 후진, 이 형성층이 서로 저기가 붙을 부분까지 후진. 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길게, 또 한쪽은 짧게, 자 해서 이 짧은 부분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 빡빡하게끔 들어갈 때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좀 두껍잖아요. 한번 조금 깎아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카타파스타 이 기오나루 그 액상형 그 상처 치료를 바르게 되면은요, 나무가 이 그 칼로스 형성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 껌딱지, 일명 우리 껌딱지 카타파스타를 발라주고 그 위에 이렇게 기오나를 발라주어서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세균도 들어가면 안 되고 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으로도 혹시라도 뭐 이물질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 부분으로도 이물질이나 뭐 공기도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또 여기 흔들리지 않게끔 접수가 이렇게 철사를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자, 또 이제 방향을 보자고.
이렇게 좌측 뒷가지와 우측의 뒷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철사를 걸어서 어느 정도 수영을 만들 것이고, 지금 이 아이로 이제 수관부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줄기는 이것도 차후에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어느 정도 가지 탄다면은 여기를 절단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를 절단을 해서 이 상부는 좀 가볍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나무는 위가 아래보다 조금 더 가벼워야지, 아래보다 위가 무거우면은 균형미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를 자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나무가 굉장히 좀 너무 빈약해 보이니까 일단은 얘를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 절단하고 얘도 절단할 거예요. 얘도 절단해서 이 아이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드릴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나오는 눈들은 다 완전히 손으로 다 눈을 떼어내어서 이 나무의 세력이 최대한 대로 얘한테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에다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들 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솔루션을 수시로 여기에 엽수를 해 주어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활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재 생활 하시면서요, 이 솔루션, 이 약만큼은요, 꼭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솔루션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무에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거든요. 얘는 말하자면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플 때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 해서 이 아이를 솔루션으로 이제 충분히 엽수를 해주고, 얘를 한 달에 2번 정도, 이런 아이들은 엽수를 안 해주더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한 달에 2번 정도 엽수를 해주어서 얘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끔 하면서, 또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너무나 두껍게 자라면은요, 요 접한 부위가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또 몇 달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 표시가 안 나게 하는, 어느 정도만 자라가게 자라고 나서는 얘를 또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접을 한 부분인가, 접을 하지 않은 부분인가 모를 정도로 접한 표시가 전혀 접한 표시가 전혀 나면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나무도요,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접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러한 영상들도 제가 수시로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5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철에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로 빨리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눈들이 더 부풀게 되면요, 드릴 피트도 더 두꺼운 걸 사용해야 되고, 드릴 피트가 더 두꺼우면은 그만큼 상처가 더 크게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릴접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꼭 이 영상을 참작하시고 실천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분갈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화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편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분을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담아서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